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34번째 선택한 단어는 바로 급여라는 겁니다. 급여죠, 급여. 월급, 저 연봉들도 모두 급여에 해당하는데요. 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줌 또는 그 돈이나 물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네요. 비슷한 말로는 급료, 월급, 봉급, 연봉 등이 있다. 사실은 급료가 비슷한 말이죠. 나머지는 제가 그냥 가져온 말들입니다. 급여 어떻게 쓸까요? 일단 한번 써보시면 자, 이렇게 줄급자죠. 네, 줄급자 쓰시고 여자는 네, 보시면 네. 자, 좀 복잡합니다. 이것도 줄 여자입니다. 주고 더블 여자라고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급여 예전부터 쓰어오던 말이겠죠. 1927년 동아일보입니다. 보시면 병졸의 급여, 오전식 증가. 네, 이 식은 사실은 식의 한자어인데 사전에 살펴보면 이거는 식을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도 표기했나 봐요. 그렇죠? 내년 예산의 요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27년에 보면 병졸의 급여가 나오네요. 요즘 병사들의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전식 증가 되어 있네요. 자, 급여 있고요. 32년 12월 역시 동아일보네요. 급여를 요구. 두니병 여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니병이 뭔가 봤더니 이게 그 몰래 이 둔자거든요. 그래서 몰래 들어온 병사 여비를 급여를 요구했다. 뭐죠? 모사과. 막사과가 뭘까요? 막사과. 모스크바, 그러니까 모스크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 음역 표시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급여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고요. 1976년 경향신문입니다. 월 급여 25만 원 이하 소득자 매월 10% 이하 뭐죠? 저축입니다. 그렇죠? 급여가 역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정부 여당 여 있네요. 근로자 재형법안 수정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재형법 지금은 좀 듣기 힘든 그런 표현입니다. 무언가의 준말인 것 같죠? 넘어가겠습니다. 1976년입니다. 이건 9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재산업 중기 근무자 중소기업이죠. 급여 최고 30% 소득공제. 역시 급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가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원래부터. 네. 그래서 한 글자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줄급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줄급자 같은 경우에는 실사변이 있고 그렇죠? 옆에 합할 합이 있습니다. 이건 뚜껑을 말하는데 중국의 자원풀이 사이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사자라는 거는 계속 이제 끊이지 않고 그렇죠? 왔다 갔다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합할 합은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런 뜻입니다.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한다는 뜻에서 이 두 개의 뜻이 합쳐져서 줄급이 됐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게 게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주다의 뜻 당연히 있고요. 누구누구에게 주다,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급식 많이 쓰죠. 급식인데 이 급자를 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 이제 우리말 한글, 우리 글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식사를 공급함 또는 그 식사. 자, 급부. 이거는 보통 급부 혼자 안 쓰고요. 반대급부라고 보통 씁니다. 보통 재물 따위를 내어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것도 줄 부자거든요. 이 부자라서 주다, 급부. 근데 반대급부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반대급부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급료, 급료죠. 일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돈, 월급이나 일급 따위가 있다. 급료나 급여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요금에 해당하겠죠. 돈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보수, 보수란 표현도 많이 쓰죠. 삭,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급탕. 급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뭐 그 전기 포트 같은 거, 혹은 저기 보일러에서 급탕 버튼이 있어요. 아마 큐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뜨거운 물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급탕이라고도 우리도 얘기합니다. 딱히 일본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뜨거운 물이죠. 탕이. 국물도 되지만. 급유, 보통 공중급유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비행기, 배, 자동차 등의 연료를 보급한다. 급유. 자, 그 다음 보급이란 표현에도 이 줄급자가 들어가겠네요. 급수, 그렇죠? 뭐 비상급수, 급수차 할 때도 쓰죠. 음료수 따위에 물을 데워줌 또는 그 물. 관계, 관수, 관주, 다 여기 해당합니다. 물 댄다는 뜻입니다. 관계, 뭐 농업 이런 거 할 때요. 계속 보겠습니다. 발급,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준다. 발급입니다. 발급이란 표현도 우리가 자주 쓰죠. 발급의 발자는 잘 생각이 나기 쉬운데 이 급자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줄 급자입니다. 5급에 해당하고요. 배급, 주긴 주는데 어떻게 주나요? 나누어서 주는 걸 배급이라고 합니다. 좀 더 뭔가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있죠. 도급업체라고 도급 많이 쓰는데 이 도 같은 경우는 도거리를 말합니다. 도거리가 뭐냐?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서 몰아치는 일, 통거리라고도 얘기하네요. 이게 도가 그러니까 도읍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가 있나요? 모두의 뜻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어떤 거 있냐면 도합 이런 거 할 때도 도가 들어가죠. 중국어에서는 뭐 모두 합쳐서의 뜻을 아주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이라고 하면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맞거나 맡김. 청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부하면 우린 꼭 청부 살인 이것만 생각나는데 이게 한꺼번에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청에서 짐을 지어주는 거죠. 청부나 도급이나 비슷한 말이다.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보급. 군대에서 보급 많이 하죠. 보급은 배급과 비슷한데 특히 보급은 뭐냐면 물자나 자금 따위를 계속 데워주는 것을 말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부족한 것을 메워서 주는 걸 말합니다. 자, 뭐 치약이 다 떨어졌다? 보급품. 총알이 떨어졌다? 보급. 포탄이 떨어졌다? 보급. 보급이라고 하죠. 다 떨어지면 주는 것이 보급입니다. 그렇죠? 덧대는 거죠. 천을요. 기우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월급 아시죠? 월급. 1급도 있어요. 월급. 1급 보통 1당이라고 얘기하죠. 당은 그때는 마땅 당자를 쓰고요. 자, 월급 한 달을 단위로 해서 지급하는 급료. 재밌는 게 삭료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삭료는 초하루, 매월 1일을 말하죠. 삭료라는 표현도 있다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우리 사월세, 지금은 사글세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왔다고 추정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봉급. 봉급의 봉은 녹봉자입니다. 이게 녹이고 얘가 봉이에요. 똑같아요. 예전에 그 나라에서 관료들에게 줬던 그런 물품이죠. 어떻게 보면 뭐 땅도 되고 노비도 되고 그다음에 뭐 쌀도 되고 뭐 옷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봉급이란 표현이 지금도 쓰이는 게 전 재밌습니다. 그렇죠? 어떤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 녹봉, 연봉도 여기서 나왔죠. 그거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연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급자에 대한 한자어를 몇 개 찾아봤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바로 줄여자, 더블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식, 급부, 급료, 급당, 급유, 급수, 발급, 배급, 도급, 보급, 월급, 봉급 이 정도가 줄급자에 대한 제가 선정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블 여자 보시겠습니다. 더블 여자가 좀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같이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좀 더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줄 여자입니다. 더블다라는 건 함께 하다는 뜻이고요. 줄 여자는 뭐 주다, 아까 줄 급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원래 그 소전을 보면 갑골문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소전을 보면 이 가운데 이 물건을 양손으로 잡고, 이쪽도 이 밭들 공자죠. 양손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국 자원 풀이 사전에는 보면 어금니, 상아 있죠. 예, 코끼리의 어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표현이라서 주고 받는다. 뭐 주다의 뜻이 더 많은가 봐요. 예. 그런데 이 어금니 아자의 갑골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으로 대체가 됐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게 어금니다. 네. 그냥 어금니는 아니겠죠. 큰 어금니니까 코끼리의 어금니. 네. 그래서 더블다, 줄다, 주다, 여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식 그 약자와 그죠? 예. 신자체죠. 그리고 중국식 간체자가 좀 다른데 일본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이게 좀 밖으로 나가 있죠.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식의 간체자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가다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자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오히려 중국어 학습자들은 조금 뭐랄까요? 좀 방해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줄 여자의 간체자나 뭐 신자체는 다 중국어 초서에서 가져왔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서를 제가 쓸 줄을 몰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블다, 줄여라고 하겠습니다. 줄 여자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여부, 그러함과 그렇지 아니함. 그 여부군요.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뭐인데 이 여는 그래서 그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라고 주다를 굳이 넣게 되면 도와주다 정도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여부. 네. 자, 그 다음, 여야, 여당과 야당이죠. 네. 여당은 행정부와 더불어 참여하는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야당은 보통 제야, 뭐 조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들판에서 조금 뭐랄까요? 지금 정부의 견제를 하면서 이제 힘을 키우는 그런 당을 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야라는 표현은 우리와 일본에서만 쓰고요. 중국에서는 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 야자는 똑같지만 아침 조자, 조정할 때 조자를 쓰는 것이 중국에서 일반적입니다. 조정편이냐 아니면 들판에 있는 사람이냐.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 네, 여건이라고 해서 여건이 뭐 허락하는 한, 뭐죠? 주어진 조건을 여건이라고 합니다. 이 여건 할 때도 이 줄 여자를 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국어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으니까요. 알고 모르고는 하지만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직관적이겠죠. 그 다음 글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금융 비슷하게 해서 가끔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여신이라고 한다. 그렇죠? 뭔가 대출을 해주는 게 여신인데 왜 여신이냐? 믿고 빌려줌 혹은 신용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신. 그렇게 해도 좀 풀이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믿고 빌려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 기여하다. 기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이지만 원뜻은 이게 붙일 기자죠. 붙여서 준다. 물건을 붙여준다. 가 원래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변화되다 보니까 지금의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다는 걸 기여하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붙일 기자를 쓴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마 기여를 한자로 써라 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참여입니다. 참여.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한다. 여기서는 여가 돕다의 뜻이라고 네, 그 한자 속뜻 사전에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여자가 돕다의 뜻이 있다고 하면 여부와 참여가 좀 네, 편해집니다. 그렇죠? 거기에 함께 하면서 돕는다, 참여하다. 여부다,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네, 그래도 네, 좀 이 더블여 줄 여자는 상당히 뜻이 좀 그 폭이 좀 넓다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이 나 여자 있죠? 네, 이 여자가 이 더블 여자랑 동자 라고 되어 있는 사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수여하다. 상장 같은 걸 수여하죠.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준다. 줄수, 줄여.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주다네요.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관여하다, 관여하다. 관여하다는 어떤 일에 관계해서 참여하는 것. 그렇죠? 도와주는 걸 말하고요. 관여하다는 약간 간섭해서 참여하는 게 관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관여는 좀 중립적인 뜻이 있고요. 관여는 좀 부정적인 뜻이 있는 거죠. 간섭 이 자체가 한자이기 때문에 관여하다는 간섭을 떠올리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 이거는 중립적 혹은 긍정적, 네, 중립적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부여하다. 사람에게 권리, 명예, 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 의의 따위를 붙여줌. 가치를 부여하다, 의미를 부여하다 할 때 부인데 이게 부가 붙일 부자예요. 줄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 부여하다라고 하면 뭔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은근히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여하다를 할 때 부여는 이 한자는 쓸 수 있어요. 그냥 주다. 이것도 주다의 뜻이거든요. 세금을 매기는 거긴 하지만, 그죠? 부역이죠. 뭔가 이렇게 그 돈으로 내거나 아니면 뭐 몸으로 때우거나 하는 게 부역인데, 네. 그래서 부여하다, 그렇죠? 할 때 붙을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자, 그 다음에 상여. 상여 자체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상여금이라고 하면 이건 좀 와닿죠. 상여금, 네, 직장인들이 상당히 솔깃할 만한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상여금 결국 보너스라고 얘기하죠. 예. 상으로 주는 금전이다. 상여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줄 상자가 들어가는 게 뭔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 네. 대여. 이것도 많이 쓰죠. 대여는 당연히 빌릴 대자를 씁니다. 참고로 대부, 이거 빌려주는 거죠. 대부 같은 경우는 이 부자를 씁니다. 줄 부자. 빌려줌. 대부 업체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붙일 부자를 쓰지 않아요.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좀 혼동이 되면서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부업이다 하면 이거는 줄 부자를 쓴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자, 더블여, 줄 여자가 들어간 단어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부, 여야, 여건, 여신, 기여, 참여, 수여, 관여, 간여, 부여, 상여, 상여금, 대여. 모두 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급여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그대로 쓰네요. 한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히라가나 부분에 좀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급여 똑같죠? 네, 그래서 발음은 규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규요 이렇게 급여 똑같고요. 네, 옆에 보시면 급료, 급료도 우리랑 같은 거죠. 발음만 좀 다르죠? 규료. 이거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일본어에서. 혹은 아예 그냥 영어의 salary에 들어간 사라리, 사라리망, 뭐 셀러리맨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카타카나를 써서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좀 많이 봤고 아니면 급료라는 표현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급여는 글쎄요. 이건 좀 문어체 성격이 있다고 할까요?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어는 급여라는 표현은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데 공스 해가지고 뭔가 공장에서 일한 그런 자금, 공스를 정말 제일 많이 쓰고요. 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신쉐라고 해서 신수라고 합니다. 이거
장작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혹시 중국어를 설명을 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뗄나무 장작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길어오는 그런 하인을 보내준 것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도잠과 관련이 있는 건데 중국 시인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만 보고 이제 맞추도록 해야겠네요. 네, 영어로는 pay, pay가 어떻다 많이 쓰죠. wage, 이거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급여에 해당하는 가장 비슷한 건 제가 보는 salary 같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뭐 월급, 임금, 급여 뭐 비슷한 뜻이 되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pay나 wage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렇고 salary에 대해서만 하나 어원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재밌는 어원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프렌치, 프렌치,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왔는데 라틴어는 살라리움, 로마의 병사들이 그렇죠? 소금을 사도록 해주었던 어떤 권리나 아니면 그런 표를 말했나 봐요. 그런 돈. 소금을 사야 되는 게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salt에서 salary가 왔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전 재밌게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발음도 비슷한 이 샐러리, 이거는 이제 어휘로 해야 되는데 샐러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샐러리, 얘는 salary 해서 C-E-L-E-R-Y. 네. 발음은 거의 비슷해요. 얘는 salary, 얘는 salary. 네. 그래도 우리가 그 미나리과에 그 향기 나는 그 풀 있죠. 풀, 나물, 그 식물, 그 샐러리도 발음은 비슷한데 스펠링은 다르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여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는 일본밖에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34번 제가 선정한 단어는 급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연봉, 월급, 급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급여의 급이 줄급이고 여도 줄 여자인데 좀 복잡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자어 134번 급여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